양수 k에 대해서 fx는 절대값 x-2분의 2kx입니다. 점근선이 몇 콤마 몇입니까? 점근선의 교점이 2,2k이죠. 잘한다. 절대값 x-2분의 하고 여기가 플러스 2k고요. 여기 몇이 나옵니까? 4k. 그렇죠. 이런 친구예요. 근데 x에 0을 넣으면 몇이 나와요? 0이 나오죠. 분자에 있는 상수항 여기를 보시면 돼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0 이렇게 되죠. 여기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예요. k가 양수라고 했죠. 그럼 이거와 이 k가 누가 더 큰지도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냥 그려볼게요. 일단 애매하게 비슷하게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2가 있고요. 여기 2k가 있어요. 또 원점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충 그래요. 이때 실수 t에 대해서 y는 fx와 y는 t, y는 t를 여기다 쭉 긋겠대. 이거 절대값 때려야겠죠. 지금 때려도 되겠네. 케이스 안 나눠도 되네. 그대로 올려요. 얘가 y는 fx고, y는 t 쫙 했을 때 y는 t가 0일 때, 0-1일 때, 4 플러스일 때, 6일 때, 나누라는 거구나. 여기 몇 개예요? 교점 1개. 여기 몇 개예요? 하나. 여기 몇 개예요? 2개. 여기 몇 개예요? 하나. 여기 위에는 2개. 근데 저거 다 더해서 3이래. 그럼 3이 될 케이스가 뭐 있어? 0, 1, 2가 있고요. 1, 1, 1이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1이 어때요? 두 가지 포인트밖에 없어요. 이건 뭐라는 거야? 012라는 거죠. 012. 이건 111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012예요. 그럼 t가 가장 낮은 게 누구예요? 0이네. 그러니까 0이 밑으로 깔리겠네요. 그죠? 근데 얘일 수도 있죠. 얘 맞죠? 그쵸? 0 마이너스 얘가 0입니다. 지금 첫 번째가. 다음 두 번째 4 플러스 얘가 몇이에요? 1인 거죠. 그럼 여기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2k가 4가 됩니다. 1 플러스네? 4 플러스야? 그럼 4 플러스야? 어디야 이거? 그럼 얘가 2일 수밖에 없네? 그치? G6이 2라는 거네. 여기가 2라는 거지. G6이 1이라는 거죠. 죄송해요. 여기가 6이니까 K는 3이 되는군요. 이렇게. 끝났네. 그러면 fx는 절대값 x-2분의 6x가 되면서 따라서 f5는 3분의 6 곱하기 5. 답은 13번이 되겠네요. 켜지세요. 근데 짧은 거부터 좀 치고 오자. 35번 짧은가? 개 짧아요. 에헤이 에헤이 정말. 다음 함수 fx가 리밋 x가 0으로 갈 때 fx분의 x가 2로 간다. 분자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근데 극한값이 존재 안 해. 분모는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얘가 0이 아닌 실수로 수렴하기 때문에 분모도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f0은 0이고요. 이렇게 써도 될까요? f'0은 2분의 1이겠죠. 이게 역수 처리되고 있잖아요. 원래는 x분의 fx 형태여야 되니까. 그렇죠? 미분계수의 정의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f2는 0이고요. f'2는 3분의 1이 된다는 뜻이죠. 이때 문자 밑에 리미트 x가 2로 갈 때는
그럼 뭐가 0이 되겠죠? 딱 봐도. 네. 그럼 x-2에 2x 플러스 1인가요? 분의 fx군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알겠어요? 이거 합성함수의 극한이에요. 합성함수의 극한. 방학 때 배운 걸로 치면 이 친구는 어디로 가요? 그냥 5로 보내요. 그 다음 이 친구는 f 서클 f를 뭐라 불러요? gx라고 그냥 간단하게 불러봐요. 이렇게. 그러면 x-2분의 gx 이거 뭐예요? g'이죠. g'이. 근데 이 친구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첫 번째 겉 미분, 그 다음 속 미분 이렇게 하면 되는 걸로 배웠어요. 그래서 5분의 1에 여기다 2를 대입하면 f2가 몇이죠? 0입니다. f 프라임 0, 그 다음 f 프라임 2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천천히 더 한번 풀어볼게요. 사실 미분을 배우면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적분 1에서 합성함수 극한도 가르치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네 가지. 그럼 이것도 쓰면 안 돼요 사실. 합성함수 안 쓸 거면. 그치 지금. 그치? 이것도 쓰면 안 돼. 어떻게 써야 돼? fx가 다항함수래? 네. 그럼 fx를 x와 x-1을 가지고 있다고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 둘 다 약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 여기 gx가 이렇게 잡혔어요. 그럼 이때 gx는 더 이상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 0이 0이면 안 되고 g도 0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얘네가 0이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저 앞에 나왔던 극한식이 0분의 0이 아닌 실수꼴이 되기 때문에 발산해 버립니다. 그럼 안 되는 거죠. 얘는 더 이상 x와 x-1을 무엇으로 가지면 안 된다? 인수로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리밋 x가 0으로 갈 때 이 친구 작성했다고 치면 약분 얘만 하겠죠. 그럼 x-2 곱하기 gx분의 1 너가 2로 간다 이거죠. 근데 이 친구가 수렴하지. 그럼 이 친구도 수렴할 거예요. 납득? 그럼 얘가 어디로 가? 마이너스 2로 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g 0분의 1 너가 어디로? 2로 수렴한다는 뜻이죠. 그럼 g에 대한 함수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fx를 어떻게 공략해야 돼요? 대입으로 공략해야 되는 거예요. fx가 얘란 걸 알잖아. 얘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는 거예요. 합성함수의 극한을 모른다면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 그게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x가 문제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 2로 가고 있어? 그러면 x가 2로 갈 때 fx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서 얘를 뭐라고 잡아줘? t라고 잡아주는 방법이 있긴 하죠. 근데 분모에 있는 식이 뭐야? x-2 곱하기 2x 플러스 1 아니었어? 얘를 치환하게 되면 얘를 t로 바꿀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풀이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이 문제는 대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근데 원래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봐. 잘 들어봐. 얘들아 x가 1로 가면 x제곱은 어디로 가니? 1로 가지. 그러면 선생님 x가 2로 갈 때 얘가 만약에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x가 2로 가는 건 fx가 0으로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라고 해서 t를 0으로 보낸 다음에 x는 2로 간다고 그냥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되나요?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알니? 예를 들어 x제곱을 쌤이 t라고 치환했다고 쳐봐. 그럼 x-1분의 t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있다 치자. 그러면 여기서 x가 1로 간다는 건 t가 1로 가는 거랑 같은 뜻이잖아요, 선생님. 그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쓰면 안 되는 행위예요. 극한 변수를 두 개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사용할 수 있어요. 언제? 독립변수일 땐 사용할 수 있어요. x랑 y가 관계가 없다면 사용이 가능하나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x제곱이 t라는 둘이 종속되어 있는 종속변수 관계예요. t가 x에 종속되어 있어요. 이럴 땐 쓰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몰라도 상관없는 이야기야. 그냥 잠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까지는 미적분 1에서도 배워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야. 자, 한번 설명하고 갈게. G서클 fx. 물론 여러분 이 친구의 미분 가능성도 생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미분 가서 하고 지금은 도함수가 어떻게 나오는지만 관찰하고 끝나겠습니다. 이 친구의 도함수 뭐가 나옵니까? 설명 한번 할까요? 왜 그런지도? 한번 할게요. 자, 이 친구는 이렇게 두 가지식의 연립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쉽게 말하면 안에 있는 친구를 치워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얘를 t라고 하면 t를 대입하면 얘죠. 이해한 사람? 이해했어? 이해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야?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여기서? y'이에요. y''이 뭐냐? 여기서 여러분 뉴턴 미분의 단점이 나와요. 여기서 y''은 뭐예요? g't죠. 맞습니까? 맞아요?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식을 t에 대해 미분하는 게 아니에요. x에 대해 미분한 것 아닙니까? 근데 뉴턴은 그 표현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뉴턴은 무슨 변수일 때? 단일 변수일 때 편리하다는 거예요. 라이프니츠의 장점은 뭐죠? dy, dx라 하여 뭐에 대해 미분했는지 확실하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좋다는 거예요, 보통. 이해했습니까? 그럼 이 친구는 미분이 더 끝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라이프니츠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간편해요. 잘 봐. dy, dx는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약분이 가능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지금 값끼리 약분한 게 아니에요. 상태끼리 약분한 거예요. 여러분 얘를 원래 델타 x분의 델타 y에서 온 표현이잖아요. 이거 여기서 온 거란 말이야. 이 델타 x 델타 y는 뭐야? 증분이지. 변화량이란 말이야. 양이야 양. 그치? 근데 걔에다가 리미트를 때려. 리밋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라고 했어. 그러면 얘가 뭐가 돼? 0. 얘가 0. 쌤이 0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저 친구 누구야? 무한소야 얘들아. 그치? 0분의 0.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지 0이 아니야. 그래서 그 무한소를 라이프니츠는 dx랑 dy라고 표현을 했던 거야. 0이야? 아니라고. 근데 훗날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를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값과 혼용할 수 있어? 없잖아. 맞니? 얘네들은 상태고 얘는 값이란 말이야. 원래 리미트를 벗어나면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 값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얘가 값으로 변환해주는 장치였잖아. 근데 라이프니츠는 거기서 약간의 실수를 했던 거야. 물론 실수는 아니야. 자기의 논문에선 맞는 말이야. 물론 이 어려운 얘기야 이게. 공리가 다르기 때문에 공리계가 달라서. 아무튼 이 친구를 이렇게 썼지만 틀린 표현이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해서 틀린 건 없었다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아? 이렇게 표현해서 그 갈고 닦은 모든 논문의 내용들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표현법을 그냥 그대로 차용하기로 한 거야. 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저 표현을 아무런 생각 없이 의심 없이 그냥 썼던 거야. 이미 통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쓰자 라는 말이 된 거지. 깊이 알 필요는 없어요. 얘도 여러분 사실은 리미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 거야. 리미트 안에서 벌어지는 일. 꼴조사다 이거야. 꼴조사. 그럼 얘랑 똑같은 걸 가지고 있어도 약분되면 그만 아니냐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럼 여러분 얘는 y를 뭐에 대해 미분한 거야? t에 대해 미분한 거고 얘는 t를 x에 대해 미분을 하게 된 거야. 두 개를 뭐 했다?
곱하면 얘랑 같더라 이거야. 근데 y를 t에 대해 미분하는 게 뭐야? g't더라 이거야. 이렇게. 그럼 t를 x에 대해 미분한 게 뭐야? f'x라는 거지. 이렇게. 근데 t가 뭐야? fx였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합성함수의 도함수는 겉미분하고 속미분해서 뒤에 곱해주는 행위를 하면 되더라 이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합성함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함수는 합성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 x제곱 합성함수야. 뭐? x랑 x제곱이야. 겉미분해봐. 2x 속미분해봐. 1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거야 사실은. 원래 이거를 프랙탈 마냥 자기 유사성 마냥 속함수에 있는 거 계속 미분해서 미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끝날 뿐이지 금방. 그게 다항함수인 거야. 미분 가서 해야 되는 얘기를 좀 길게 했어요. 넘어갈게요. 문제. 켜져라. 오케이. 대각선이 중심 1, 마이너스 한 면의 길이가 루트 2 정사각형. 한 면의 길이가 루트 2면 이 길이가 1 맞네요. 한 면의 길이가 2 루트 2 그럼 2 맞네요. 이런 정사각형 두 개가 있고 점 P 5, 마이너스 1을 지나고 기울기가 T인 여기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몇인지 모르겠어. 직선 L이 두 정사각형과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FT라 하자. 뭐야 그러면 경계를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는. 이 친구랑은 뭐 0이면 하나 0보다 크면 빵개 0보다 작아지면 두 개 두 개 얘를 지나는 순간까지 두 개인 거지. 얘 때 딱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럼 얘랑 얘를 원래 구분을 해야겠죠 여러분. 얘를 지나는 상황의 기울기와 얘를 지나는 상황의 기울기를 대소 비교해서 뭐가 가장 마지막 순간인지를 비교를 먼저 원래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림으로 딱 보이지? 아닐 수도 있지만 얘도 이거 두 개 비교를 해야겠네요. 일단 문제를 쭉 읽어볼게요. 뭐야? 아 경계지? 그렇지?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른 상황을 생각하려잖아. 근데 여러분 경계가 된다고 해서 꼭 얘를 만족하는 건 아니겠네. 경계여도 우극한과 자극한은 같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 아니겠니? 만족시키는 A 값을 저렇게 썼을 때 이건 다 구하라는 거네. 얘네끼리의 규칙은 딱 봐도 없어 보이죠. 첫 번째 0이 있죠. 얘도 구해야겠지. 왜? 이게 달라져요. 얘 때문에 얘를 넣은 것 같죠? 0이라는 것을 실현시키려고. 얘는 딱 봐도 다르고요. 한 가지씩 뭐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지났을 때 몇이야 기울기? 기울기 몇이요? x 4 y 2 마이너스 2분의 여기 지날 때 몇이요? 몇이요? 여기 2, 마이너스 1 아니야? 누구 질문인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대답표. 여기 2,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 길이 3. 여기 길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1이네. 여기서는 별일 안 일어나지. 그리고 얘보다 이렇게 올라갔을 때 얘가 더 뒤의 순간이라는 걸 느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두 개를 유지하다가 여기서 딱 하나가 됐었다. 여기서 얘랑 별일 없는지도 사실 체크를 해봐야겠죠. 다른 친구, 이 친구들의 기울기를 먼저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 다음 색을 좀 달리 할게요. 이 기울기 몇입니까? 5, 4, 마이너스 5분의 4. 얘를 지나고 나서의 상황이에요. 그 다음 여기를 지나는 순간 기울기 7. 여기 마이너스 2,4죠. 7, 6이네요. 마이너스 7분의 6. 얘가 더 작죠? 그럼 얘를 지났을 때 아직까지도 교점이 두 개라는 뜻인 거예요. 얘를 지날 때 교점이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확실한 건 지금 0과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7분의 6이에요. 근데 여기도 확인해야겠죠? 얘 기울기 몇입니까? 7, 2, 마이너스 7분의 2. 아, 그럼 아까 이 친구들이랑 대소가 좀 필요하네요. 얘보다도
먼저의 상황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재봤던 것들에서 가장 작죠? 가장 크죠? 절대값 기준으로 생각할게요. 절대값이 가장 작죠? 여기 3분의 1 빼고 3분의 1은 셀 필요 없으니까 여기도 문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렇게 또 있나요? 평행하는 순간도 원래는 생각을 해야 돼요. 기울기가 같아지는 순간 생각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생각할 게 없죠. 얘네면 되네. n이 몇이야? 저 7은 얘네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이 4 때문에 얘도 약분되죠? 자연수 나오겠네. 음수. 넘어갑니다. 답 맞나요 이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17은 했고요. 35도 했고요. 70번. 일차 함수 fx 최고차 한계수 1인 gx 2차 함수네요. 분모 0으로 가네요. 근데 몇 번? 2번 가고 있어요. 그럼 분자도 2번은 가줘야 수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3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0으로 수렴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정확히 2개 가지고 있구나. 그럼 케이스가 몇 개? 둘, 빵, 하나, 빵, 둘. 이렇게 3가지 케이스가 있겠지. 근데 f가 몇 차야? 1차래. 그러니까 둘, 빵은 제외하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fx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네.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아니면 gx가 어떻게 돼? 완전 제곱 형태가 돼야겠지. 그렇지? 이렇게 나눠 갔던 얘가 아니지 미안해. 얘면 gx가 완전 제곱식. 얘면 둘이 나눠 갖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다음 여기 대입했대. 그럼 저건 그냥 쓸 수 있겠네? 하나만 가지잖아. 너가 0이 됩니다. 따라옵니까? 네. 가봅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성립하려면 둘 다 0이면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0이면 안 되겠죠. 딱 보니까. 그지? 하나가 0인데 하나가 0이 아니면 같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케이스가 맞다는 뜻이네. 그럼 fx를 뭐라고 쓰냐? a 곱하기 x 플러스 2라 작성해 주시고요. gx는 최고차 한계수 1입니다.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k라고 잡아줄게요. b 쓰셔도 상관없고요. 이젠 대수죠? 그죠? 이 상태에서 약분 해가지고 그럼 분자에 뭐만 남아? 저 분모에 있는 2는 넘깁니다. 괜찮나요? 이 친구 그냥 넘겼어요. 어차피 실수배로 빠져나갈 수가 있게 되죠. 양변에 2 곱했다 이런 거야. 그럼 여기는 a 곱하기 x 플러스 k가 남으니까 a 곱하기 k 마이너스 2가 12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얻을 게 있나요? 없죠? 얘는 당연한 거죠 이제. 근데 약분하고 나서 얻을 게 있겠네요. 그럼 3a 약분했어요. 플러스 x 플러스 k니까 대입하면 k 마이너스 2 너가 10이다. 연립하면 되겠다. 누구 질문 할 수 있겠어요? 72번. 아하. 자, 여러분 F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조건 가해. x분의 1이 들어있죠? 그럼 반드시 치환하거나 합성함수로 바라보셔야 돼요. 치환하거나 합성함수로 바라본다. 근데 우리는 치환으로 보는 게 맞겠죠? 왜? 미적분 1에는 합성함수에 대한 것이 안 나오는 것이 정상이야. 물론 극한이면 나올 수 있어. 미분은 못 나오지만. 그러면 이거 치환하라고 하는 힌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얘가 여기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x분의 1 어디로 가? 그래프 떠올려봐. 유리함수.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 우극한 발산해버려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가서 양의 무한대.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지금. 리밋 x분의 1을 t로 치환합니다. t를 무한대로 보내요. 다항함수죠 fx. 그럼 얘 무슨 꼴이야 딱 봐도?
무한분의 무한꼴이 나올 것 같죠? 무한분의 무한꼴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여러분 t세제곱분의 1 쓰기 싫죠? 그냥 분모분자 뭐 곱하고 시작할까요? t세제곱을 곱하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x세제곱으로 분모분자를 나누고 시작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그럼 얘는 x1이 되죠. 뒤에 쓰는 게 좋겠죠? 왜? 얘가 저차항이니까. 그럼 얘는 t제곱, x제곱분의 1이니까 t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친구는 ft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t세제곱이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일반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0이 아닌 실수로 수렴했네요. 그럼 분모분자 차수가 같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ft는 2t세제곱 플러스 t제곱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4입니다. 이 뜻이에요. 따라오니? 뒤에는 몰라요. 사실 쌤은 여기다가 x를 넣습니다. 그냥 왜 밑에 조건 나와서 x를 쓰니까 헷갈리지 않으려고. 상관없죠. 그럼 그대로 밑에 넣는 거야. 그럼 얘 x-1 곱하기 x 플러스 2네요. 수렴하고 있죠? 이 친구 어디로 수렴해요? x-1분의 f'x. f'x로 수렴할 거 아니니? 얘 어디로 수렴하지? 3분의 1로 수렴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거 따로따로 써도 괜찮지? 그럼 넘겨도 괜찮지? 그럼 f'1이 3입니다. 이 얘기네. 그럼 a를 준 거 맞지? 그 다음 a로 줬어. 그 다음 뭐해? 응? f 1이 0이다? 아 맞나? f1 0이다. 그러네. 내가 안 하고 왔네. 죄송합니다. 나보다 낫노? 넘어갑니다. 73번.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함수 fx에 대해서 f의 최대값 추구하시오. 예? 3차함수가 여러 개인가 봐요. 얘가 존재한다. 그럼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함수 gx라고 생각해봐. 얘가 존재한다는 게 뭘 의미해?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이잖아. 이 gx가 최고차항 개수 1인 어떠한 3차 함수 fx인데 뭐 모양이 어떻게 생겼겠지. 우린 함수의 그래프를 배워왔잖아. 걔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대. 그 다음 절대값을 씌웠대. 그럼 이게 안 될 곳이 어디밖에 없어. x축과의 교점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어 얘가 y는 fx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봐. x축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접하는 거 아니야. 두 점에서 만나고 있어. 절대값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때 0이 어딘지 아직 모르잖아. 그렇지? 근데 만약 여기가 0이면 어때? 칼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여기가 0이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이해됐니? 자, 그럼 여러분 이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조건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해해? 보통 우리에게 조건을 주려면 어떻게 줘야 돼? 0에서 저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줘야지. 그래야 이 상황에 0이 x축과의 교점에 x좌표 중 하나구나 라고 얻어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합니까? 확실해요? 확실히 이해해요? 이해 안 됐지? 이해했어? 오케이. 그럼 존재한다 왜 줬을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저 굳이 왜 조건 가에다가 딱 하고 줬지? 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다. x로 나누고 싶죠. 근데 x로 나눌 때 x에 보를 생각해야겠네. 그리고 x가 몇일 때도 0일 때도 조심해야 돼. 그지? 여러분 이 친구가 3차잖아. 곱하면 몇 차야? 그럼 나 4차 함수식을 알지 사실. 근데 이 친구를 넘겨가지고 어떠한 하나의 xfx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가지고
x로 묶어서 fx 플러스 4x 마이너스 1로 해서 미분을 대수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워요. 얘를 하나의 gx라고 잡아가지고 하긴 어렵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x라는 친구가 0에서 어때요? 0에서 이미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실수에서 얘가 성립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 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x를 x제곱으로 상쇄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게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만약 이 친구가 얘를 gx라고 해볼게. g0이 0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 친구가 양수 아니면 음수의 값을 가지겠지. 그때 이 친구는 부호를 바꿔버리잖아. 그러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둘 중에 하나는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부호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지. 따라서 G0은 몇이 돼줘야 돼? 0이 돼줘야 된다는 거야. X를 인수로 하나 가져서 이 친구가 X를 하나를 인수로 가져서 합쳐서 X제곱으로 만들어줘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지. 또는 X의 몇 제곱이 돼도 돼? 4제곱이 돼도 되는 거야. 홀수 제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라고. 이런 아이디어는 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볼 때마다. 그래서 확통보다 미적이 인기가 없었던 이유가 이런 거야. 미적 1에서도 이런 게 많은데 미적 2에 가면 얼마나 많겠어, 그지? 이해됐지? 근데 이걸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우변이 0을 해봤기 때문이야. 부등식 또는 방정식을 만나면 우변에 싹 다 있는 걸 싹 다 좌변으로 몰아넣고 0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사실인 거지. 아무튼 여기다 0 대입하면 0입니다. 아, F0은 몇이구나?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0 대입하면 0이니까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관련이 있어요. 그죠? 그럼 0을 대입해 볼까요? 분자가 몇인지 볼까요? 분자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4의 절대값 하면 4 아닙니까? 따라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방금 봤어요. 뭔가 이상해요. x로 묶었어요. 얘가 0을 x를 인수로 가져요. 그럼 0을 대입하면 0이겠죠? 씨발, F0은 1이네요. 말 좀 해줘. 왜 이래? 얘도 0으로 가죠. 약분이 수월하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분자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얘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0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럼 얘는 보통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곳이죠. 이해했어요? 근데 가능하대요. 이거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으로 써주는 게 나으려나? fx-1이 x를 인수로 갖는 어떠한 몇차 함수야?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 최고차 한계에서 몇이고? 3차 함수야. 여기 생각했어. 얘가 3차 함수잖아. 그럼 여기 1차가 딱 빠졌으니까 여기가 2차 함수지. 최고차 한계에서 몇인? 1인. 이런 식으로 식작성이 가능한 친구야. 근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x라는 친구는 절대값 x로 나가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랑 약분을 하고 나면 앞에 우극한일 땐 플러스를 남기고 좌극한일 땐 마이너스를 남겨요. 이게 어려울 수 있겠다. 그래프로 가기 전에 대수적으로 먼저 살펴주려고요. 이렇게 둘로 분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분자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절대값이니까 우극한을 생각할 때는 얘가 그냥 나와요. x로 나오겠죠? 그럼 약분해서 사라져요. 그래서 이때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의 절대값이 된다. 얘일 땐 얘가 뭘로 나와? 마이너스 x로 나오면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하나가 살아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얘들아, 이 친구 다항함수 아니니? 다항함수에다가 절대값을 때렸지. 그래도 얘 뭐야? 연속이에요. 다항함수의 절대값을 때려도 연속입니다. 꺾일지언정 끊어지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해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b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b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값이 존재한다면 얘네가 뭐라는 거야? 같다는 거야. 따라서 b는 몇이라는 거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x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fx 마이너스 1은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a 형태로 쓸 수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제곱 x 플러스 a, 지금 조건 가해요.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x제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부호에 관계없이 나올 수가 있죠. 왜요?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면서 약분이 완료가 돼요. 그럼 x에 0을 대입하면 어디로 가요? 0으로 간다. 값이 존재한다. 이 상황에 이럴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거를 그래프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가 돼요. x축이 있고 여기 y는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마이너스 1로 보는 게 맞겠지? 네. 아니다. 그냥 y는 1로 가는 게 맞겠구나. 자, f0이 1이라 그랬어. 여기 어딘가에 0,1이 있다 쳐봐. 그럼 지금 fx가 여기 지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상태로 절대값을 때려버리면 얘네가 꺾여버린다는 거죠. 조건가에서는 이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조건 가만 읽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0이 아니길 바랬던 거죠. 처음에는. 근데 조건 나에서 여기가 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날 거면 어떻게 지나라? 미분계수가 0인 상태로 지나라. 즉 접해라 이런 얘기야. 근데 접하는 게 이렇게 접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3차함수 느낌으로 접해도 상관이 없죠. 그 말은 즉슨 일단 인수로 몇 개는 가져라? 2개는 가지고 있어 주세요. 이 얘기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 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기하적으로 보면은. 그냥 x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면 f5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a의 범위가 나오나 보는데 fx 이거 맞나요? f5는 25 곱하기 a 플러스 126인가요? 이렇게? 이 친구의 최대값이라는 건 a의 최. 대가 궁금하다라는 거네. a 최대 어디서 구하죠? 가는 끝났죠. 이걸로 가야겠네. 모든 실수에서 저거다. 그러면 얘가 x제곱 앞으로 빼고 x 이렇게 묶어버릴게요. 이 친구. 그럼 얘가 항상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겠네.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fx-1이 뭔지 알잖아? 여기다가 4x를 더할게요. x 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4x. 얘를 x로 나눈 거죠. 이렇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 너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세요. 4 대입해야겠네요. 226이 답이 됩니다.
다음 81번. 81번 질문하려고 했던 사람 있나요? 없어요. 이건 규현이가 오늘 동본데 영상에 남겨달라고 해서 풀게요. 성질에 관련한 이야기군요. 자, 얘네 둘이 수렴하면 얘가 아유 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발레 생각하고 갈까요? 발레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럼 발레 어떻게 되면 되냐? 봐봐,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잘 들으세요. 항등원과 역원을 이용하면 쉬워요. 얘가 항상 수렴한다. 그걸 쉽게 해주려면 gx를 뭐라고 주면 되냐? 마이너스 fx를 주면 쉬워요. 이해했어? 그럼 얘가 항상 수렴하지. 이 상태로 fx를 뭐하게 하면 돼? 발산하게 하면 돼요. 됐어? 발산하게 하면 돼요. 근데 이때 리밋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게 하고 싶어? 그 대표적인 얘가 누구일까? 유리함수예요. x-a분의 1이라는 함수를 주면 돼요. 그럼 얘는 점근선이니까 발산하게 돼요. 우극한도 좌극한도 발산하게 됩니다. 근데 같은 방향으로 발산하게 하고 싶어요. 양의 무한대로 가게 하고 싶어요. 음의 무한대로 가게 하고 싶어요. 그거보다 더 쉬운 거 제곱을 씌우면 되죠. 이렇게 하면 얘는 A로 갈 때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어디로 가? 양의 무한대로 향하게 됩니다. 방향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절대값도 괜찮긴 합니다. 그 다음 리밋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얘가 누구? 다항함수가 있어요. 근데 차수에 대해서 까다롭게 물어요? 무리함수도 있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요. 근데 얘네는 못 쓰게 막아놨어요? 그럼 뭘 써요? 구간정의 함수를 써야 돼요. 예를 들어 a를 기준으로 양옆을 다른 함수를 써버리는 거죠. 기억해야 돼 얘들아. 이거는 x가 어떠한 값에 한없이 다가갈 때 발레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발산하는 것을 찾으려면 유리함수를 떠올려라. x가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갈 때 발산하는 거 찾고 싶다? 다항함수를 써라. 근데 다항함수보다 차수에 대한 이야기가 더 발전한다? 무리함수를 쓸 수도 있다. 그 이외에는 왼쪽 오른쪽을 달리 쓰는 구간정의 함수가 있다. 조각함수라고도 부르죠. 이해됐나요? 다음 니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P, Q, R, S 라 쓰고 뭐가 붙어도 fx와 gx는 항상 수렴하게 돼요. 조건 제한이 있어. 기다려요. ax 플러스 by는 c, a'x 플러스 b'y는 c. 어디서 봤죠 여러분? 직선에서도 봤고요. 연립방정식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x 플러스 y가 2고 x 플러스 2y가 5라고 했어요. 6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 x, y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방법이 두 가지죠? 대입법, 가감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거 이렇게 슬쩍 바꾼다고 해서 여러분들 x, y 값 찾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냐고요. 안 하지 않냐고요. 찾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어느 상황을 제외하고? 같은 비를 갖는 상황은 제외해야 된다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얘가 1, 1이고 1, 마이너스 1인 상황이지. 여기가 플러스 2가 나온다고 해서 FG를 표현을 못해요?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 해보세요. 그럼 GX를 구하기 위해서 얘에서 얘를 뭐 할 거예요? 뺄 거 아닙니까? 근데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겹쳐 써도 상관이 없는 거고 분리해서 써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GX 나오잖아. 따라서 GX의 극한값은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것이고, 그럼 얘의 극한값을 알았으니 fx 극한값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나오든 거기 가능한 거예요. 그럼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납득? 분모에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또. 근데 어떤 상황만 제외하고?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 상황만 제외하고요. 얘는 얘가 수렴하면 얘는 당연히 수렴하는 거라, 그래서 문제에 이렇게 줄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얘가 묻고자 하는 것에 좀 어긋나는 이야기 아니냐 이러는 거지. 따라서 이런 식으로 둘 다 수렴함을 주면 fx와 gx가 수렴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바로 해주시면 좋다. 그럼 니은 맞아 틀려? 당연히 맞는 거지. 극한의 성질이다. 다음 디귿입니다. 자, fx, gx, hx가 이렇게 대소관계가 성립하고 있어요. 좀 문제가 허접하죠? 원래 gx가 여기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개념에서도 그렇고요. 아무튼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hx-fx가 0이래요. 0으로 간대. 그럼 리밋 gx는 수렴합니까? 여러분 봐봐. 잘 들어. 얘가 이걸 의미하는 거니? 라는 문제지. 생각해봐. 얘네 둘이 같은 곳을 향해 가면 빼면 0이 되는 거 맞지? 무한대 제외하고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한다 쳐봐. 이게 극한의 대소관계 아니야. 그러면 사이에 낑겨있는 gx라는 친구도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야 됩니다. 이게 극한의 대소관계 개념이에요. 따라옵니까? 근데 지금 문제에선 얘를 준 게 아니라 얘네 둘이 뺐을 때 0으로 간다는 걸 준 거잖아. 맞지? 그때 gx, 얘 둘 사이에 있는 gx는 수렴할까요? 안 할까요? 얘들아 잘 들어봐. 잘 들어봐. hx가 수렴한다 쳐봐. 그럼 이 새끼 당연히 수렴하는 거야. 이게 납득이 안 된다. 솔직하게 손들어. 없어? 납득이 됩니다. 얘네들이 수렴하면 얘 수렴하는 거 맞지? 그리고 얘랑 얘가 수렴해도 얘가 수렴하는 거예요. 이걸 납득해요 일단. 당연한 거야 우리끼리는 이제. 오케이. 그러면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게 되니까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는 뜻이 되니까 수렴한다는 게 맞는 말이 된다. 인정? 그러면 얘의 발레가 존재하려면 어디서 발견돼야 돼? 그치, 얘가 발산할 때 발견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얘가 발산하면 무한대로 간다 쳐봐. 이게 다가 아니지 원래? 무한대로만 갈 수는 없는 거야. 무한대가 아닐 수도 있어. 그걸 우린 진동이라고 부르지만 얘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마이너스 2 했을 때 0으로 가는데 그럼 얘도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가야 뭐가 맞춰져? 부정형이 맞춰져. 그치? 부정형이 맞춰지면서 0으로 갈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긴다는 거지. 그럼 그때 이 친구는 무한대로 가는 두 친구 사이에 낑겨 있겠지. 그럼 얘도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겠지. 라고 판단하고 이제 뭐라고 써주면 돼? 뭘 해주면 돼? 반례를 제시해주면 되는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는 대표적인 친구가 누구? 누구? 다항함수. 맞니? 뭔가 조짐이 느껴지지 않아?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라 해봐. 뺐을 때 0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무슨 함수여야 돼? 0이어야 돼. 그럼 같아지거든요. 같지는 말을 하면서요. 이해됐니?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네가 알 순 없겠지만 이럴 땐 틀리다고 해야 돼. 너네가 알고 있는 함수가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응? 이럴 때 그냥 꿀팁을 하나 줄게. 그냥 식은 모르겠지만
쟤를 만족하는 제일 거지 같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돼. 봐봐. 잘 들어봐. 얘네 둘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이해돼?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잘 느끼면서 들어보세요. 점점 가까워져. 이렇게. 그리고 둘 다 발산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함수 없겠어? 있지 않겠니? 있겠지? 저는 이 함수를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잘 들어보세요. fx가 더 크니? hx가 더 크지? 이 친구 양수죠. 얘를 이 값으로 보면 돼요. 얘가 가다가 0에 가까워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는 거? 유리함수.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근데 하나는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 그럼 hx는 뭐가 돼요? 이런 식으로 사고하면 되는 거야. 그럼 둘 다 무한대로 가지만 둘 사이의 차는 0으로 수렴하고 너네 둘 사이에 있는 친구는 같이 발산하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지. 결국에 다항함수와 유리함수만 써서도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문제 내신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뭔가 다항함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씨발 아닌 것 같은데 발렌 못 찾겠어. 이런 경우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한 얘기가 네가 생각하는 함수가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가 생각할 수는 없어도 그런 함수가 있을 수도 있다. 동그라미를 치려면 뭐 해야 되니까? 참임을 확실하게 증명해 줘야 되니까. 그렇지? 증명할 수 없겠다면 긋는 편이 맞다는 거예요. 다음 84번. 도대체 뭔 얘기인지 한번 봅시다. 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2차 함수가 있고요. 점 p, t,t제곱 마이너스 4에서 이 원액은 두 접선의 접점. 얘가 얘 위에 점이네. 이 2차 함수 위에 점 p를 어디로 잡았어? 여기. 여기서 두 접선을 딱 그었어. 그랬을 때 삼각형 OAB의 넓이를 ST, PBA의 넓이를 TT라고 하겠대요. B 물어보지 않겠어? B 묻네. 둘이 뭐가 같아? 이 길이를 공유하잖아. 이렇게 커. 왜?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가 중요한 거 아니야. 얘네 B가 어디랑 같아? 여기 제곱, 여기 제곱이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제곱 대 얘제곱이 얘제곱 대 얘제곱이니까 얘 대 얘니까 너분의 너는 너 제곱분의 너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어디가 ST지? 여기지?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분의 접선의 길이의 제곱을 하면 이게 ST분의 TT를 대변해 주겠네. 반지름 길이 4 제곱하면 4. 접선 길이 기억나? 기억나? 이거 원방에서 배웠어야 됐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는 0이 원의 방정식이고 이 원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접선의 길이잖아. 그럼 저 x, y를 대입하면 끝나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루트를 씌워야 돼. 근데 제곱이 있으니까 쓸 필요가 없어. 4분의 2t제곱 마이너스 8 t 4제곱이네. 에헤이 t 4제곱 마이너스 8t제곱에 t제곱이니까 마이너스 7t제곱 16 마이너스 12 얘가 st분의 tt죠. 많은 저랑 공수를 안 하신 분들이 이거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어요? 배웠어요? 배웠어요? 근데 왜 끄덕이는 거야? 아주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잘 들어봐. 나 빠르게 얘기할게. 우리 반 애들 다 배운 거라. 반지름의 길이고 여기를 접선의 길이라 할게요. 그리고 원 밖의 점에서 그었으니까 요 길이가 항상 중요해요. 디스턴스 D라고 씁니다. 자,
자, 이때 이 원의 방정식을 x-a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 쓸게요. 민규씨 기억납니까? 그 다음 요 밖의 점을 m,n이라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L이에요. 그럼 L제곱은 뭐와 같아요? D제곱 마이너스 R제곱과 같죠. 근데 R은 문제에서 보통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D만 잘 쓰면 돼요. D가 뭔데요? M 얘와 A, B 사이의 거리니까 M-A제곱 플러스 N-B의 제곱이에요. 그 다음 뭐 빼라? R제곱 빼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접선의 길이다. 어렵지 않지? 근데 이 식을 보시면 얘랑 굉장히 닮았죠. 이 식을 왼쪽으로 옮겨요. 이렇게. 그럼 이 식과 굉장히 비슷하잖아. x, y에 뭐만 넣어주면 돼? mn만 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쌤이 어떻게 했어? 전부 다 좌변으로 모른 다음에 원 밖에 그 점을 대입한 거예요. 그럼 접선의 길이의 제곱이 나온다 라는 얘기지. 근데 이게 표준형에서는 별로 파괴적이지 않은데 더 파격적인 거는 일반형이죠.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해도 뭐 다른 거 있니? 결국 이 친구도 이런 식으로 좌변으로 다 몰린 형태 아니야? 얘 지금 중심이 어디야? 마이너스 1,2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10,0이란 점이 있다 쳐봐. 여기서 접선 그었다 쳐봐. 이 원에다가. 접선의 길이가 뭐야? 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20. 이건 거야.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지. 원에서만 쓸 수 있는 이상한 스킬이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19 했으니까 나머지는 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끝인가? 저 뛰어넘은 거 없나요? 더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하세요. 없어요. 다 했어요. 민규 다 했어요. 경훈이 다 했어요.